안녕하세요. 도시농업관리사 그리고 플로리스트로 활동 중인 김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즐기는 텃밭의 꽃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볼 텐데요. 보는 즐거움 그리고 만지는 즐거움이 있는 강의가 될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이 사진 속의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모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이 사진 속에 보이는 모습은 꽃이 아니라 모카의 작물입니다. 모카의 열매가 예쁘게 벌어져 있는 모양이 마치 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카의 작물로 저렇게 꽃다발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 면소재의 포근함을 선사하는 이 모카가 보는 즐거움까지 있다고 하니 우리 도시농업 활동에서도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중에서 오늘은 텃밭을 가꾸면서 볼 수 있는 꽃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표는요, 텃밭에서 만난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의 시작은 도시농업과 치유정원 그리고 치유 텃밭의 개념을 한번 익혀보고요. 꽃다발을 제작하고 관리 요령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도시농업 활동의 장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중에서 식물을 심고 키우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건강한 신체를 얻는 것도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의 섭리를 이해할 수도 있고 수확의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물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것도 꽤 괜찮은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전반에 아름다운 식물을 보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식물이 주는 정신적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식물을 통해서 많은 걸 얻는데 그 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식물이 주는 정신적 위로가 엄청 크게 다가올 겁니다. 내가 식물을 심고 또 그 식물을 통해서 안정을 얻고 내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런 개념으로 치유 정원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 속에 보이는 이 치유 정원은 벤치 위주로 조성이 된 치유 정원이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치유 정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르신께서 풍경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계신 모습도 보이고요. 병원처럼 엄청 큰 공간에 이렇게 치유 정원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산책로에 간단하게 치유 정원을 만들기도 합니다. 치유 정원은요,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는 건데요.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에게도 물론 큰 역할을 하지만 과거에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이 그림은 치유 정원을 그린 것이며 실제로 빈센트 반 고흐가 치유 정원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치유 정원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일 텐데요. 거창한 치유 정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까이에 텃밭을 치유 텃밭으로 가꾸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치유 텃밭이라는 개념으로 요즘 가꾸는 텃밭이 있는데요. 저는 도시농업 관리사로서 그리고 꽃을 만지는 플로리스트로서 활동을 하면서 하나의 로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직접 키운 꽃으로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여름에 꽃을 만지기 위해서 봄부터 부지런히 한번 움직여 봤어요. 씨앗을 파종하고 풀을 매기도 하고 또 쑥쑥 잘 자라는 꽃들을 보면서 굉장한 에너지를 느끼고 아름다움에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제가 길러본 꽃들을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텃밭에서 볼 수 있는 꽃 첫 번째는 바로 맨드라미입니다. 맨드라미는 비름과 비내한성 일년초인데요. 이 맨드라미는 형태가 다양해서 주먹 모양의 맨드라미도 있고 여우꼬리 모양의 맨드라미도 있고 컬러도 다양한 편이고 그리고 여름철에 굉장히 잘 자라는 편이기도 하고요. 또 씨앗은 굉장히 작지만
발화율이 굉장히 좋아서 초보자분들께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꽃은 여름 내내 100일 동안 빨갛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진 백일홍인데요. 백일홍은 국화과의 비내한성 춘파 일년초입니다. 보통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절화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화단에 많이 심기기도 하고요. 컬러가 너무 알록달록해서 예뻐서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소개해드린 두 가지 꽃은 꽃을 보기 위한 작물이지 우리가 먹는 작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꽃을 보기 위한 식물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먹는 작물이지만 꽃을 예쁘게 볼 수 있는 위주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하얀 꽃밭에 와 있는 느낌이 드시지 않으세요? 이 작물은 꽃을 보기 위한 작물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먹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제첩국에 넣기도 하고 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물을 무쳐 먹기도 하는데요. 알싸한 향이 특징인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는 백합과의 다년생 식물이라서 1년 중에서도 여러 번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저도 자주 챙겨 먹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쁜 부추꽃이 실제로 우리는 부추의 잎을 먹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잘라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로 부추꽃은 위쪽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만 아래쪽은 부추의 향이 그대로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꽃이기도 해서 제가 오늘 꽃다발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꽃을 소개해 드릴 텐데, 강아지가 먼저 보이시나요? 제가 강아지를 산책하던 중에 강아지가 향기를 맡는 꽃이 있어서 한번 찍어 봤는데요. 이 꽃은 실제로 약용작물로도 쓰이는 맹문동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백합과 다년생의 식물이고요. 맹문동은 뿌리를 약으로 쓰지만 잎이 찰랑찰랑하면서 예쁘기도 하고 나사가 정한 공기정화 식물 중에 하나라서 꽤 유명한 꽃이기도 합니다. 몸에 좋은 거는 당연히 좋지만 꽃까지 이렇게 예쁘다는 거 아셨나요? 그런데 꽃대를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은 뿌리가 조금 더 실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20% 정도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잘라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여드리는 꽃은 몽글몽글한 느낌이 굉장히 예쁜 꽃이죠. 이 꽃은 바로 당귀라고 하는 약용작물인데요. 우리가 약으로 쓰이는 이 당귀가 꽃이 이렇게 예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일단 이 꽃은 참 예쁘기도 하지만 실제로 당귀의 약 효과를 위해서는 잘라내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없는 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텃밭에 여러 포기를 심는다면 저는 한 포기 정도는 밑에 뿌리보다는 꽃을 보기 위해서 남겨놓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텃밭 꽃다발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두 가지 맨드라미와 백일홍이 있고요. 그리고 부추꽃과 맹문동은 우리가 먹는 그런 작물의 꽃이죠. 그리고 강아지풀 같은 경우는 잡초에 속합니다만 라인이 너무 예뻐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끝에 있는 잡초 같은 경우는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 이름을 안타깝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꽃다발에 재료로 한번 써볼게요. 자, 텃밭 꽃다발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그 순서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 봤습니다.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다듬기 과정, 그리고 나선형으로 잡는 과정, 그리고 꽃다발 완성을 위해서 묶고 자르는 이 세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첫 번째 컨디셔닝 과정은요, 우리가 꽃을 다듬는 과정 중에서 잎과 가시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제거를 해서 왔는데, 꽃다발을 만들 때 잡는 부분이 바로 바인딩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바인딩 포인트 아래쪽에
잎과 가시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제거해주시고 이제 이 꽃들로 나선형으로 한번 잡아볼 텐데요. 나선형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 꽃을 잡고 그 다음에 넣는 꽃들을 한 방향으로 돌아가게 넣어주시면은 뱅글뱅글 도는 듯하게 줄기가 배치가 될 거예요. 그렇게 배치가 된 줄기들은 서로 엉키지 않기 때문에 줄기를 깨끗하게 보존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위에 꽃도 벌어지게 잡을 수 있어서 좀 더 풍성하게 연출이 가능하답니다. 먼저 해볼게요. 꽃 중에 이 맨드라미는 양감이 좋은 소재라서요. 이렇게 잡고 덩어리 꽃 위주로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면 다른 꽃들이 자리를 잡는 데 훨씬 수월하답니다. 제가 아무렇게 넣는 것 같지만 이렇게 나선형으로 한 방향으로 줄기가 배치되도록 잡았고요. 이렇게 꽃다발의 형태를 어느 정도 만들고 나면 컬러감이 풍부한 백일홍을 넣어 줄게요. 백일홍의 컬러가 다양하기 때문에 비슷한 컬러끼리 모아도 괜찮고 또 같은 핑크라도 이렇게 연한 핑크가 있고 진한 핑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같이 넣어 주셔도 예쁩니다. 그리고 특별한 컬러가 있다면 좀 더 포인트 되게 넣어 주시고 네, 라인을 잘 살려서 하나 정도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도 예쁠 것 같네요. 이렇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먹는 그 부추에 꽃을 한번 넣어 볼 텐데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밑에 줄기는 부추향이 난다는 거. 자, 부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아래쪽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위쪽에서 포인트 되게 넣어주는 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꽃들은 조금 뒤에 넣더라도 형태가 동그랗게 예쁜 꽃들은 잘 보이도록 위쪽에 배치하겠습니다. 자, 골고루 이렇게 넣어주면서 동그란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내려가는 꽃이 있으면 조금씩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그라면서 높낮이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추를 다 넣으셨다면 이번에는 강아지가 향기 맡던 그 맹문동인데요. 맹문동은 이렇게 긴 줄기에 동글동글하게 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보다는 일자로 이렇게 넣어서 라인을 살려 넣어주는 게 훨씬 예쁩니다. 자, 맹문동 하나 정도는 이렇게 겹치게 넣어 볼게요. 예쁜 꽃다발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는 강아지풀, 잡초지만 너무 예쁜 강아지풀을 넣어 볼 텐데요. 강아지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곡선이 예쁜 소재라서 이렇게 곡선을 살릴 수 있게 하나의 곡선 아래쪽에 또 작은 곡선도 넣어 주시고 자, 돌려가면서 나선형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느낌이 잘 살았죠? 그리고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너무 예쁜 이 보라색 소재는 보라색 꽃 아래쪽을 한번 받쳐 볼게요. 이런 잔잔한 꽃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해 보이기도 한답니다. 자, 작은 부케 같은 꽃다발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끈은 집에 있는 어떤 끈을 사용하셔도 괜찮은데요. 저는 오늘 와이어로 묶어 보도록 할게요. 막끈이나 뭐 다른 끈을 이용하셔서 한 2번 정도 묶으시고 세게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었을 때 줄기가 눌리지 않는 이유는 줄기가 한 방향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나선형 표현이 잘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꽃다발을 물에 담그기 위해서는 줄기를 절단을 하셔야 되는데 사선으로 하는 게 일단 원칙인데요. 균일하게 먼저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균일하게 잘린 줄기를 사선으로 조금씩 절단을 해주시면 물올림이 훨씬 좋아서 꽃을 더 오래 싱싱하게 보실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물에 한번 담궈 볼게요. 예쁜가요?
이렇게 만든 꽃다발의 수명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서늘한 곳에 두셔야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집 안에서 혹시 히터나 에어컨이 있다면 조금 멀리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게 좋은데요. 물은 신선하게 유지할수록 가장 좋습니다만 하루 이틀에 한 번 갈아주기도 참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는 락스를 조금씩 넣어주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과일을 같이 두게 되면 에틸렌이라는 노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 노화 호르몬은 시든 꽃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과일을 멀리 해주시고 혹시나 이 꽃다발에서 한두 송이가 먼저 시들었다면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꽃다발을 통해서 좋은 에너지를 받으셨다면 꽃을 보면서 아, 너 정말 예쁘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만으로 꽃의 수명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자, 오늘 강의의 마무리 요약을 한번 해볼 텐데요. 텃밭은 나의 치유 정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까이에서 식물을 만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돕는 나의 텃밭이 치유 정원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꽃다발은 한번 만들어 보셨는데요. 꽃다발의 단계는 일단 컨디셔닝이라는 다듬기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선형으로 잡으시고 묶고 자르는 이 3단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공간에 두거나 깨끗한 물에 잠그거나 과일을 멀리 하거나 하는 꽃다발 관리 요령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텃밭의 꽃을 조금 더 즐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꽃다발을 사진을 많이 찍으셔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꽃사진 소식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꽃다발 만들기가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꽃바구니나 플라워 박스 등 다양한 꽃 작품도 시도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꽃바구니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런 꽃놀이를 계속 이어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식물의 생육 환경에 맞춰서 파종, 식재 계획을 세우셔서 1년 내내 즐거운 꽃놀이를 하실 수 있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 강의 다가왔네요. 이제 뜨거운 여름도 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되었는데요. 나락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예쁜 코스모스도 핍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꽃피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인생에 꽃피는 시기는 언제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언제나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꽃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꽃피는 시기에 다양한 도시농업 활동들이 함께 하면서 풍성한 자연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도시농업관리사 김리현이었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